안녕하세요. 오늘도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9시 20분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팍스 밀키트의 메인 재료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 정진 대표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투자 전략 밀키트에 담아서 준비해 오셨으니까요. 대표님과 함께 어제장 그리고 오늘 주목해 볼 만한 섹터와 종목 얘기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투자 계획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 양지수는 3% 넘게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은 60원 넘게 하락했었죠. 60원 가까이 하락했었습니다. 어제는 시장이 다시 침착함을 되찾는 분위기였습니다. 크게 올랐었던 반도체와 대형주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미국 가상자산거래소인 FTX는 FTX의 파산 여파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자동차주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연준 위원의 매파적인 발언도 지수 하락에 일조했는데요. 이날 오전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가까워질 때까지 금리는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과열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고 장중 달러 인덱스는 미국 국채 금리를 따라서 점차 상승폭을 키우다가 환율 또한 이거래일 만에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전거래일보다 2원 내린 1,316원에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에 달러 약세가 이어지는 듯 하다가 오전 중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오후에는 1,330원을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마감 직전에 소폭 하락하면서 7원 50전 오른 1,325원 선에서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지 못하다가 양시장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종목들은 개별적인 이슈로 각자 움직였습니다. 장 초반 2,499선까지 올랐었던 코스피는 0.34% 내리면서 2,500선에서 다시 멀어지면서 마쳤습니다. 전거래일은 하루 만에 81포인트 상승했었는데 그 상승분의 10% 정도를 반납한 8.55포인트 내린 2,474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도 일중 흐름은 비슷했었고요. 0.23% 하락하면서 730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감가 729.54포인트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소에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들어왔지만 기관이 1,700억 넘게 팔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2천억 원 가까이 담았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거래일간 오름폭이 컸었던 뉴욕 증시, 간밤에는 숨고르기에 돌입했습니다. 장중에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다가 3대 지수 모두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다다랐다는 기대감으로 흥분했던 시장의 분위기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진정됐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간선거에서는 마지막으로 남은 조지아주 결선 투표 결과와는 무관하게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지킬 것이라는 소식도 보도됐는데요. 당초에 공화당이 압승을 이룰 경우에는 민주당의 과도한 재정 정책을 견제해서 시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민주당이 상원을 유지하면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계속되고 공격적인 연준의 긴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점도 시장을 진정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0.6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12%, S&P 500은 0.89% 내리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정진 대표님과 함께 어제장, 오늘장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진 대표님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대표님,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께 아침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틀 연속 인사드립니다. 저는 정제된 밀키트 음식을 보다 풍성하고 다양하게 메뉴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수익을 알차고 구성에 맞게끔 맛집으로 유명한 주식 맛집의 정진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식 맛집 팍스 밀키트에 오신 정진 대표님 환영합니다. 네. 저희 밀키트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걸로 네.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는 9시 20분 방송 종료하기 전에 팍스 밀키트에 오늘의 메인 재료 담아서 알려드릴 텐데요. 대표님 오늘도 풍성하게 준비해 주셨을 것 같으니까요. 끝까지 기대해 주시면서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는 우리 장은 조금 약보합권에서 하락 마감을 했었고 밤사이 미국장도 좀 마찬가지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장중에 좀 방향성이 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좀 그 기조가 이어질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11월 달 들어서 10월 말부터 11월 달 들어서 국내 지수가 유독 큰 폭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전 세계 증시를 보더라도 상승폭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특히나 이것은 아무래도 환율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연임이 확정된 이후부터 차이나런이라는 이러한 또 부제가 또 부각이 되면서 그 이후부터 중국에서의 자산들이 좀 빠져나가는 형상에 또 우리나라로 많이 유입이 됐었고 또 11월 3일 기점으로 영국 중앙은행이 0.75 자이언트 스텝을 거의 30년 만에 그렇게 좀 단행을 하다 보니까 파운드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달러 강세가 꺾이면서 급격하게 달러가 약세로 변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엔화도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오히려 달러 약세가 우리나라 증시에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화의 상승세가 전 세계 주요 원화의 가치가 가장 상승세가 두드러졌거든요. 그로 인해서 증시의 영향도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많이 들어왔었고 상승 여력에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좀 쉬어가는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좀 소화하는 과정이 하루 이틀 정도 이번 주 정도는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진짜 시장이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반등세가 나오면서 지금은 또다시 흔들리면서 그 부분을 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좀 글로벌적으로도 그런 면모가 보이고 미국에서 나오는 이슈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또 최근에 중국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섹터도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이른 질문일 수 있는데 그 일명 소위 말하는 산타랠리 연말쯤 되면은 시장 분위기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어저께 간밤에 미국 연준위원 2명이서 이렇게 좀 발표를 했는데 엇갈린 비둘기파 매파적인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즉 이번에 11월에 연준
연준 FOMC 회의에서 어떻게 금리 인상 기조가 나타나는지, 향후 어떻게 전망하는지 이러한 전망치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주에 각종 이제 연준 위원들, 의사들 여기에서 많이들 이제 인터뷰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총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게 총 12명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각 지방의 연방은행 총재들부터 시작해서 또 페드 이사들까지 각각 발언이 있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매파적인 발언 또 비둘기적인 발언들이 좀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뭐 하방적으로 크게 막 쏟아지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하방 제한적인 모습으로 보일 것 같고요. 그래도 이러한 단기적으로 충분히 CPI 그 발표 때문에 오히려 좀 비둘기적 파적 혹은 좀 0.5%의 빅스텝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뭐 베이비 스텝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상승세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이 다가오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데 일단 우리 정진 대표님 예상으로는 바닥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고 지금 CPI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러면서 뭐 0.5% 혹은 0.25% 인상까지도 아직 올해 한 번 남은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조금 축소된 모습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장 이야기로 이어가기에 앞서서 하나 여쭤볼게요. 대표님 어제 우리 팍스 밀키트에서 준비해 주셨던 재료가 리튬 관련 네. 2차 전지 중에서도 이제 원자재 리튬 쪽을 주목해 네. 보자라고 하셨는데 그 기조는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장기적으로 보면 될까요? 어제 단 하루 만에 네.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네, 아무래도 우리 앵커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리튬 관련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어제도 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2차 전지, 즉 배터리의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니켈, 뭐 코발트, 망간, 혹은 니켈, 망간, 뭐 알루미늄 이렇게 좀 다양한 재료로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데. 그게 만약 니켈 값이 코발트 가격이 뭐 2년 전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장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는 테슬라에서도 LFP 즉 말 그대로 리튬을 더 많이 투자해서 혹은 그거를 포함해서 배터리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좀 했었고 폭스바겐도 LFP 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LFP 시장이 갑자기 급속도로 좀 확산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주로 LFP를 생산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큰 성장을 이뤘고 그러다 보니까 리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리튬 가격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엄청나게 폭등하면서 톤당 1억이 훨씬 넘어가는 지금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더 증가할 것이고 말 그대로 LFP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리튬이 꼭 들어가거든요. 양극재 그러니까 무조건 배터리에 있어서는 2차 전지에 있어서는 양극재가 거의 한 60% 비중을 차지한다 보면 그 양극재를 만드는 데 소재로 리튬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더라도 리튬은 항상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네. 하지만 그것을 광산을 캐거나 아니면 수소를 만들거나 했을 때 이런 것들이 공급망 자체가 2030년까지는 아직도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리튬을 생산하거나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있거나 하는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에 관련돼서 뭐 어제 이어서 당연히 오늘도 긍정적인 전망 알려주셨는데요. 그럼 하나 좀 네. 빼먹고 싶은데 네. 그 중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있으시죠?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가장 이제 앞으로 밸류체인을 보면은 2차 전지를 만드는 배터리를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SK온이나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큰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실적이 항상 우상향, 항상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소재 업체가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이런 양극재 업체들이 당연히
수직 계열화를 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폐배터리 사업에서도 거기에서 또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이러한 사업도 영위를 할 것이고 막상 뭐 리튬이나 뭐 망간이나 뭐 니켈이나 이런 건 광산도 이렇게 충분히 추출할 수 있는 이러한 정제할 수 있는 기술도 충분히 거기서 많이 개발을 할 거거든요. 네. 그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이런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게 포스코 홀딩스고, 네. 예, 포스코 홀딩스고, 그리고 에코프로 이 계열사들도 충분히 향후적으로 봤을 때 기술력이라든지 뭐 이런 자산이나 이런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튬 관련해서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2차 전지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양극재, 일단은 뭐 대형주 위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포스코 홀딩스나 에코프로 계열사들 너무 좋은 종목들이죠. 그러면은 대표님 그 최근에 사명을 이제 아예 리튬 들어가는 걸로 바꾼 우리 종목 하나 있잖아요. 네. 하이드로 리튬. 네. 거기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포스코 에코프로 계열에 비하면은 네. 좀 중소형주로 볼 수 있는데 혹시 그 종목은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좋게 네. 보실까요? 코리아 SE에서 이제 사명을 완전히 바꿨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코리아 SE가 갑자기 부각되면서 급등한 이유가 뭐 리튬 플러스라는 여기 회사에 지분 투자하면서 리튬 플러스가 말 그대로 리튬을 정제하고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아직 비상장 회사인데 요거 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있다는 소식으로 이렇게 좀 많이 급등했습니다. 네, 물론 지분 투자에 대해서 급등한 이력이 있지만 솔직히 뭐 이런 리튬 플러스나 혹은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아직 상장하지 않은 회사들이 이제 시장에서 점점점 두각을 나타낼 것이고 시장에서 상장이 되게 되면 당연히 그 지분만 갖고 있다고 해서 이슈가 됐던 것들은 거품처럼 꺼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아직은 뭐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뭐 지분을 갖고 있는 주로 테마성으로 엮여 있는 이 회사들이 상승세는 당연히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뭐 확실하게 밝혀진 거는 없고 이럴 것이다 정도만 나와도 사실 요즘 시장에서는 그쵸. 크게 그쵸.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충분히 조금 지켜볼 만은 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 리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제 우리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좀 좋은 소식이 있으면서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나 볼보 등과 함께 그 조인트 벤처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삼성 SDI는 되게 무거운 네. 종목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엮여 있는 또 엉덩이 가벼운 종목들이 크게 들썩였는데 네. 제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삼진 L&D랑 그다음에 상신 EDP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삼성 SDI의 수혜를 받은 종목으로 네.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 SDI가 가면 따라간다고 그렇게 하면서 좀 지켜볼 네. 만할까요? 네, 당연히 지금 가장 최대의 전기차 시장으로 산업으로 봤을 때 이슈가 미국의 전기차 전환입니다. 예, 가장 자동차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미국 시장인데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에 있을 때는 전기차를 주도하지 않았어요. 내연기관차를 더 주도시키면서 이미 유럽이나 중국은 3, 4년 전부터 전기차 시장을 굉장히 주도해 왔기 때문에 변화를 빠르게 일어났었고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직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의 미국은 좀 늦게 출발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기차, 신재생 쪽으로 시장을 대폭 지원하면서 말 그대로 시장을 빠르게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건이 있죠.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미국에 생산해라. 이런 조건 때문에 전 세계 배터리 업체들은 당연히 미국에 크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이든 뭐 SK든 LG든 다 공장을 투자하는 건데 또 가장 또 중요한 거는 그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하고 조인트 벤처를 갖고 생산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지원 혜택이나 그다음에 뭐 세제 혜택이나 다양한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예전에 뭐 독일의 업체들이 있잖아요. 완성차 네. 업체들하고 해서 시장을 재변한다 혹은 확대한다에 대한 거기에 대한 기대감보다 현재 미국의 완성차 업체하고 조인해서 미국 공장 만들고 거기서 생산 판매하겠다라는 이러한 소식들이 지금 미국 IRA 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혜를 얻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 10여 년 전만 보더라도 현대 기아차가 그렇게 막
주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네. 한 15년 전이었가요? 뭐 산타페가 막 한창 출시됐을 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기아차가 거의 10배거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얼만큼 많이 확보하느냐 이게 말 그대로 기업의 실적이 크게 성장할 수 있고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 가치도 눈여겨볼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고 주가 상승에도 큰 탄력이 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서 투자 판단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용할 것입니다. 네, 일단은 우리 삼성 SDI 관련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동차 관련 얘기까지 넘어왔습니다. 다들 뭐 아시다시피 주말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러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주들 어제 또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표적인 이제 완성차 업체,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 현대차, 기아 또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종목들이 자동차주들이 좀 빠졌다가 최근에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오는 분위기인데 지금이라도 투자 들어가도 괜찮다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한미 주말 사이에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 가진 내용 중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이든 대통령이 IRA 법 자체가 한국 기업에 있어서 큰 타격을 받고 제한을 받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다시금 적용되지 않거나 혹은 좀 완화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내용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거기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바로 현대차, 기아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완성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기대감이 아직은 이제부터 좀 시작이지 않을까 해서 그동안에 좀 반등세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대표님과 우리 어제 밀키트 소개해 주셨던 리튬 얘기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삼성 SDI 자동차 얘기까지 지금 넘어왔는데요. 일단은 우리 현대차와 기아 처음에 IRA 법안 관련 얘기가 나왔을 때 좀 많이 하락을 했었다가 미국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지금 다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일단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금 시작까지 8분 정도 남은 8시 52분까지 흘러왔습니다. 오늘 또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 한번 해봐야겠죠. 일단 현재 상황으로서는 코스피, 코스닥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최근에 코스피 흐름이 계속 조금 더 좋았었는데 오늘도 코스피는 소폭이지만 상승 출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2,478포인트에서 시작되기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뭐 거의 보합권이지만은 아직은 파란불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0.39포인트 내려서 729선에서 출발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동시호가 진입 구간보다는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장 후에 다시 한번 지수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다음 저희 정진 대표님과 이어서 나눠볼 얘기는 어제 장에서 전기가스 섹터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게 오펙이랑 오펙 플러스가 네. 또 한번 어제 대표님 얘기해 주셨지만 네. 대규모 감산을 네. 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네. 하면서 유가가 이거래 오르다가 사실 어제는 조금 또 다시 진정이 되기는 했었는데 네. 이 유가가 오르면 또 우리 수혜주들이 가스 관련된 네. 종목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천연가스나 원유나 좀 다르게 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천연가스가 굉장히 급등한 이유는 유럽에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는데 최근 뭐 독일의 발표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천연가스를 지금 모아놨다고 합니다. 저장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쏟아지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좀 안정을 찾았거든요. 반대로 원유나 또 다른 뭐 화학, 정유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가 감산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급등을 했지만 또 미국에서 말 그대로 그동안에 모아놨던 혹은 비상류 자체를 다시 풀겠다라고 좀 하면서 맞대응하면서 또 이렇게 안정세를 좀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유나 철강 이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공교롭게도 뭐 어저께 발표해 보면은 중국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16개나 내놨어요. 맞아요. 그 얘기는 시진핑이 지금 이렇게 좀 많이 경기 침체가 기울어져 있고 작년에 또 헝다그룹으로 굉장히 시장 타격을 크게 우려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기업들이 만약에 쓰러지게 되면 줄도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중국 경제가 크게 침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전 세계 투자 시장 혹은 공격적으로 이런 자산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각가지 뭐 이런 적극적으로 자금이 유입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중국 내에서 내수 시장 자체가 리오프닝 되거나 아니면 중국의 자산들이 뭐 이쪽 부동산이나 철강 혹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소재들입니다. 철강도 필요하죠. 그다음에 원유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하면 가격이 다시 오를 수밖에 없고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러한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 수출 업체들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고 기대감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유가 얘기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중국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러시아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가 뭐 가스관을 막고 또 겨울이 다가오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막상 겨울이 목전에 있는데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천연가스 시장이었고요. 유가도 미국에서 전략 비축유 넉넉하다라고 하면서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좀 나오면서 우리나라 관련된 섹터들 비금속 광물이나 철강 쪽이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철강 쪽 이제 사실 그 철강 비금속 이쪽이 2차 전지랑도 묶일 수 있고 뭐 재건 쪽으로도 다 네옴시티 이런 쪽으로도 엮일 수가 있고요. 그런 종목들을 조금 현재 진입을 해서 가져가시는 방법도 추천을 하시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철강은 가장 철강이 많이 소비가 되는 산업 자체가 조선 선박,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건설 이쪽이거든요. 여기에 많이 수요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솔직히 우리나라 조선 선박이 올해 상반기, 하반 2분기, 3분기만 되더라도 선박이 전 세계 LNG 선박을 싹쓸이 수주를 하면서 철강에도 굉장히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었습니다. 네. 예, 하지만 뭐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철강 수요가 뭐 떨어진다, 뭐한다 하면서 철강이 다시금 좀 하락세를 겪었거든요. 네, 하지만 말 그대로 자동차 시장에서도 지금 점점점 뭐 미국에 공장 투자하거나 혹은 여기에 따라서 철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선박을 계속 제조하면서 먼저 발주하는 게 또 이런 후광판이나 이런 강판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철강 쪽 섹터는 지금이라도 오히려 투자하는 기회를 보시고 잡아가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철강주들 조선, 뭐 LNG 선박 그리고 건설 쪽으로 충분히 다양한 곳에서 이제 쓰일 수 있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자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투자 기회 잡으시는 방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 얘기가 나오고 코로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어제 이제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들 중에서 신풍제약 우선주가 상한가를 갔었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한 20% 넘게 많이 올랐는데 그게 그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그 발언이 있었어요. 코로나 다시 재유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네. 신풍제약에서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 치료제가 삼상에 지금 들어설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백신 관련 쪽 저희 뭐 어제도 제약바이오 얘기 잠깐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러면서 신풍제약의 어제장에서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당분간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 백신 관련주 접근해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제가 어제 거의 이 시간쯤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약바이오 섹터를 질문하셨는데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섹터보다 오히려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또 올 4분기에 재차 유행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관련된 진단키트 관련주나 또 코로나 치료제
뭐 이런 감기약 이러한 생산하는 업체들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게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게 충분히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또 공교롭게도 오후에 그렇게 또 신풍제약이 관련주로서 굉장히 급등세를 그러니까 나타났고요. 말이에요. 진단키트 뭐 휴마시스도 어제 시젠도 그렇고요. 장 네. 막판에 7% 올라갔고 시젠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예, 이러한 말 그대로 예상치, 전망치가 주식시장에는 미리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정부에서 아무래도 방역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수치를 따져봤을 때 우려가 된다, 조심해라라고 미리 선전포고를 얘기하고 있지만 어저께 미국 시장 보더라도 지금 오미크론 BA.5가 굉장히 크게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지금 치료제가 모더나에서 지금 실험을 해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발표되면서 어제 모더나도 굉장히 미국 시장에서 급등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충분히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면 할수록 매일매일 데이터 수치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좀 증가세 추이를 나타내면 충분히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혹은 진단키트 관련주 그다음에 이 감기약 이 관련주들이 충분히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정확하게 정진 대표님께서 제가 바이오 우리 셀트리온 얘기 꺼냈을 때 그것보다 코로나 치료제 진단키트 쪽 주목해 보자라고 했는데 어제 실제로 이제 말씀해 주셨던 휴마시스, 시젠, 네이처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밀키트 너무 기대가 되고요.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다 보면 이렇게 지금 방금 전에 개장 막 되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조금 담아가셔야 될지 힌트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오른 우리 섹터들 종목들 얘기 나눠봤으니까 안 좋았던 거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들이라고 제가 앞서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FTX의 여파 아니겠습니까? 제일 크게 좀 손해를 봤던 게 비덴트, 컴투스, 네. 위메이드 이런 쪽인 것 같은데요. 사실 66조 원 손해를 봤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전문가님께서 이쪽은 좀 가상자산 얘기긴 한데 네. 어떻게 지켜보실까요? 진짜 이대로 좀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끝날까요? 아무래도 그 가상 자산 즉 암호화폐 이쪽 투자 자산이라고 쳤을 때 주식보다 더 위험성이 높고 변동성이 큰 시장 네. 자산이다 보니까 만약 투자군으로 봤을 때 위험성을 놓고 봤을 때 물론 주식 시장도 주식 자산도 투자 자산이고 위험 자산으로 포함이 되고요. 자산군으로 분류했을 때 암호화폐는 그보다 더 극적인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 자산으로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대부분의 사람 심리가 뭔가 돈을 투자해서 이자를 더 얻고 수익을 내고 싶은 이러한 심정들이 있으면 주식 시장이 한창 좋을 때는 주식 시장보다 암호화폐나 이쪽 더 위험성,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 투자하기 마련이거든요. 반대로 지금같이 금리 인상이 계속된다. 지금 투자 여력이 없다. 돈을 모아야 된다. 대출을 줄여야 된다. 이러한 좀 저축 심리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할 때는 주식 시장에서도 자금이 이탈하지만 더 빠르게 이렇게 좀 암호화폐 자산에서도 자금이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사람이 투자할 수 있을 때 투자 심리를 생각을 하면서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네. 올해 5월 달에 루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맞아요. 굉장히 급격하게 위축이 됐었고 또 이런 크립토 자산 운용사도 역시 한번 파산을 하면서 두 번째 네.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었고 이번에는 더 위험하게 오히려 거래소입니다. 네. 네, 코인 코인이 아니라, 코인 거래소가 지금 파산을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굉장히 큰 여파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기업 중에서 이런 암호화폐나 또 NFT나 이런 시장에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던 업체들이 게임 업체들이거든요. 네. 이런 게임 업체들이 먼저 투자했고 이런 시장을 빨리 만들어 놓고 다져놓은 다음에 말 그대로 게임을 연동시켜서 이렇게 좀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FTX 파산에 따라서 여파가 충분히 크게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분간은
뭐 정확하게 몇 개월, 몇 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투자 심리가 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솔직히 저는 게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게임주들이 지금 사우디 왕세자 방문이 있잖아요. 네. 이번 주 17일 날 방문이 있는데 사우디에서 아무래도 게임 산업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 예, 그래서 거기는 지금 원유만 생산해서 판매하고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만약에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국가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 성향상 다양한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게임 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를 많이 했었고 우리나라 기업 게임 기업들 넥슨의 이대주주도 거의 뭐 사우디 국부펀드이다 보니까 그만큼 요번에 왕세자 방문에 있어서 게임 주들의 투자나 혹은 기대감이 서려 있어서 내심 기대했는데 반대로 지금 이게 암호화폐나 FTX 지금 파산 때문에 오히려 더 악재가 그러한 기대감을 좀 잡아먹지 않았나. 그래서 추가적인 약세나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만약에 연쇄적으로 다른 거래소나 다른 코인들이 파산이 이어진다면 당연히 이게 참 엄청나게 대규모 리먼 사태처럼 네. 폭락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서 좀 어떻게 꼬리 자르기 되거나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다시금 게임주들은 반등세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좀 금리 인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뭐 기술주들이 먼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시장에 이렇게 좀 역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금리 인상은 기존은 좀 당연히 좀 더 유지가 될 것 같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투자보다는 좀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시고 그 이후에 좀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게임주들 사실 그 이번 주에 부산에서 지스타라고 대규모 게임 행사도 있으면서 저도 사실 뭐 좋은 흐름이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정말 좀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로 인해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위 우리가 뭐 투자를 할 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잖아요. 초반에 위메이드 뭐 이런 종목들이 그 가상화폐 시장을 통해서 좀 수혜를 입는가 싶더니 또 이렇게 한번 무너지니까 같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좀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게임주들이 다시 반등해보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상화폐 관련해서 우리 게임주들 얘기까지 이어서 들어봤고요. 자, 한 가지 섹터로 좀 더 여쭤보자면은 어제 우리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이 그래도 8개나 됐었는데 그중에서 태평양물산이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뭐 상한가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한세실업이나 뭐 효성TNC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사실 뭐 섬유유복이 좀 가을 겨울 되면은 소위 말하는 FW 시즌 되면 수혜 입을 거다 리오프닝 관련주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못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네. 이쪽 관련된 섹터들이 앞으로에 어떻게 될까요? 진짜 아직 겨울 뭐 벌써 다 됐는데 사실 겨울옷 장만하실 분들은 다 장만하셨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전문가님 어떻게 전망 보고 계실까요? 패션 섬유 쪽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계절이 바뀔 때, 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갔을 때, 혹은 겨울로 넘어갔을 때 많이 좀 소비 심리가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의 주가도 그 시즌에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또 하필 이런 시즌 자체가 굉장히 또 금리 인상 시즌이기도 하고 네. 지금 소비보다는 말 그대로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들이 대출이자의 부담감을 더 많이 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만큼 소비도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최대 쇼핑몰이죠. 아마존도 지금 네. 대규모 인원 감축을 하겠다. 라고 발표한 만큼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기업에서 자체에서 이번에 이렇게 실적이 좀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패션 관련 업체들 거기에 납품 생산 판매하는 업체들도 네. 충분히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기대치에는 충분히 미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소비 심리가 그만큼 위축되면 위축될수록 큰 성장보다는 아무래도 좀 동결되거나 조금 더 하향 추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투자 관점에서 좀 지켜보기보다는 그나마 좀 반짝적으로 뭐 이렇게 뭐
광군제도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만큼 맞아요. 중국의 광군제도 지금 뭐 1년에 한 번 행사하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슈를 냈던 그런 광군제마저도 소비가 크게 위축이 되면서 많이 확대를 못했었는데 그에 따른 여파로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패션 섬유 쪽도 단기적인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은 지금은 투자 관점보다는 오히려 지금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적인 뭐 리오프닝주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기도 했고요. 또 고환율 관련해서 사실 뭐 OEM 업체들이 수혜를 있기도 했는데 그만큼 힘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대표님께서 그 관련된 섹터가 반짝일 것으로 보이고 좀 관망하자는 모습을 관망하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좀 올라오고 FNF나 이런 종목도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것도 조금 단기적으로 지켜보시고 좀 더 보시다가 추세를 보시다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9시 10분 지수와 수급 상황 체크해보고 대표님께 오늘 장 얘기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상 지수 혼조세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출발 개장과 동시에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현재 한 0.3% 정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6.8포인트 정도 올리면서 2,480선 지금 돌파가 된 상황입니다. 다시 재돌파한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3% 정도 올리면서 731선, 2선 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자, 환율이 어제는 한 7원, 8원 정도 올랐었는데 오늘은 소폭이지만 조금 내린 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와 비슷하게 1,325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수급 상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만 양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개인은 지금 600억 원, 기관이 300억 원 정도 사고 있고 외국인 지금 1,000억 원 가까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팔고 있고요. 코스닥도 확인해 보신다면은 마찬가지로 개인은 300억 원, 기관은 소폭이네요. 15억 정도 장 초반에 담고 있고 외국인이 360억 정도 매도 우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섹터별로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섬유유복 섹터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관련 종목들은 FNF, 신영화코르, 호전실업 어제에 이어서 강하지는 않아요. 한 1%에서 3% 정도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기가스 업종도 오늘도 상승 여력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풍제약 그리고 우선주가 상한가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도 두 종목 다 지금 두 자릿수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마찬가지로 10%대 오름세고요. 약한 업종은 음식료업이랑 운수장비 업종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종이목재 섹터가 오랜만에 강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동화기업이 4%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 통신장비 업종도 현재 HFR, 솔리드 이런 종목들이 지금 5%, 6% 정도 올리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주목해 볼 만한 부분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뭐 이번 주 목요일쯤이던가요? 아까 사우디아라비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빈살만 왕세자 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순환매 속에서 이번 주 또다시 네옴시티 들썩이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아무래도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제가 봤을 때 17일이 내일 모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까지는 뭐 관심적으로 폭발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뭐 당일 17일에 있어서는 여러한 기대치보다 만약에 말 그대로 재료가 뭐 확정이 됐거나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차익 매물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전에 이미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오늘 그 왕세자 방문에 따른 기대감이 굉장히 이미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는 약간 차익 실현을 하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게 좋지 지금부터 다시 매수 접근하는 것은 저는 제 생각으로는 조금 좀 위험 부담이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하시면서 네옴시티 관련주들 뭐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면서 투자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뭐 큰 이슈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조금만 뭐가 나왔다 하면은 들썩이면서 네옴시티 관련 주들도 돌아가면서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 방문 앞두고 있지만 막상 또 그때쯤 되면은 모멘텀이 소멸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갑자기 또 쏟아져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 보고 투자하자는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오늘 장과 마찬가지로 조금 안 올라오던 섹터가 올라온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섬유유복이라든지 종이목재 관련주들 오늘은 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제가 그래도 큰 관심을 갖고 주목해 봐야 될 뭐 섹터 혹은 좀 더 세분화해서 테마를 보자면 어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확산세가 이제 다시금 뭐 시작이 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요거와 관련된 관련주들 뭐 치료제, 그다음에 진단키트, 그다음에 감기약 요 관련주들 좀 눈여겨보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또 다른 테마로 보면요. 지금 조류 독감이라고 할 수 있죠. 조류 인플루엔자 네. 확산세가 굉장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충북 지역에서 좀 발생하던 게 지금은 경북 지역, 전남, 전북 지역까지 지금 확산세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11월 달 이렇게 초겨울이 좀 계절이 바뀌어가는 시기에 철새들이 좀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조류독감이 굉장히 퍼지게 확산이 되는 형상을 나타내거든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이나 9월 달 정도에 유럽, 북미 쪽에서 많이 조류독감이 많이 퍼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철새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이제 산계 농장들이나 여기에도 좀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류독감 관련해서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이 테마를 갖고 있는 쪽이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단기 상승이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주의 깊게 보면서 투자 판단을 저는 하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지은 대표님께서 오늘 장 좀 주목해 볼 부분. 오늘 딱 마침 11월에 반까지 왔는데요. 사람이나 조류나 독감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이제 백신, 진단키트, 감기약 관련주들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조류 독감 테마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방송 종료까지 4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리 옮겨서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팍스 밀키트 본격적으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정지은 대표님께 오늘 장 주목해 볼 만한 부분 들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팍스 밀키트 어떤 부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팍스 밀키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 관련주를 오늘 팍스 밀키트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 정진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팍스 밀키트 앞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철새들의 이동이 다가오면서 조류 독감이 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관련된 테마들에서 종목들이 단기적인 이슈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1월 15일 화요일 정진 대표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팍스 밀키트, 오늘의 밀키트는 조류 독감 관련주였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11월도 반이 벌써 지나갔고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독감 백신 예방 접종 계속해서 뉴스에서 안내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도 대비를 하고 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주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어느새 종료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알차게 준비해 봤는데 오늘의 투자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팍스 밀키트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조류독감 관련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고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도 아침 8시 30분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